네,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사상가의 고대 동양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왕은 백성의 생업을 만들어 주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돼? 이걸 보고 우리는 항생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가 돼? 일정한 생산물, 생업을 만들어 줘야지 도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 맹자가 얘기했던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만큼 편안하게 만하게 해야지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해줘야지 도덕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후에 백성을 선한 대로 가게 하니까 백성들도 따르기 쉽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1번에 당연히 군주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왕은 민생의 안정과 백성의 도덕적인 삶에 힘써야 된다는 민본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1번이 맞는 거고요. 2번에 왕은 철저하게 법에 의지해서 신상필벌 잘하고 못한 걸 따져야 된다. 이건 법가에서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고요. 3번에 왕은 백성이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도록 이건 성선설의 입장인데 성악설의 입장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3번은 틀렸고요. 왕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서는 예,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차마 남에게 얻지 못하는 마음이 이게 도덕심이에요. 이게 도덕적인 마음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왕은 모든 백성의 통치의 주체로서 나라일에 관여해야 된다. 이거는 왕에 대한 얘기지 백성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백성을 근본에 두는 거지 백성이 직접 다스리라 하는 소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5번이요. 4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사회사상과 갑을의 공통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통된 입장의 사회사상 같죠. 그러면은 갑은 자연 상태가 뭐한다? 비교적인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향유하는 것이 좀 매우 불확실하니까 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를 결정하게 되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인간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지만 성악설의 상태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노동과 대지의 산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통의 권력, 즉 리바이어던을 세우게 된다. 이건 이제 홉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둘 다 사회계약의 입장인데 좀 만들어진 목적은 좀 다르죠. 기억 보시면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계약으로 이건 사회계약, 이건 맞는 거래 보통적으로. 자연법만으로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갑도 마찬가지고 을도 마찬가지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기억 이유는 공통적인 내용인 거고요. 자연 상태에서도 사회적인 정의와 불의가 뭐가 돼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홉스는 어쨌든 뭐가 돼? 그 공통의 기준 자체, 그러니까 정의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로크의 생각이지 홉스는 아니에요. 홉스는 그냥 무조건 정의로운 것 자체 없어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치?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수단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되는 거니까 쾌락이니까 당연히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수단이 되겠죠. 답은 1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됐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뭐한다?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뭐한다? 적절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래 정치 권력이라는 거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폭력, 이건 이제 마르크스의 계급 폭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층이 부르주아, 즉 자본가 계층에게 대항하는 투쟁에서 반드시 계급으로 한데 뭉쳐 혁명을 통해서 스스로 지배 계급이 되고 낡은 생산 관계를 폭력적으로 폐지하게 된다면 그들은 생산 관계에 아울러 계급 대립의 존재의 조건 및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계급 지배까지도 그러니까 계급은 없어져야 될 거고 국가도 없어질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마르크스의 공산 사상이죠. 공산주의. 그치? 그래서 국가는 모든 계급의 대립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봤으니까 1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에 국가가 노동자 계층을 대변할 때 이상사회라고 불리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국가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국가는 없어져야 될 대상인 거고요.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얘기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요. 국가와 계급, 사적 소유가 사라지는 건 필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은 5번이네요. 국가 소멸로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 또는 좋은 삶을 위해서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국가는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가 아니라 적극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하기 위해서 선을 대변하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네요. 또 텔레스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는 물론 뭐한다? 가정이나 마을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도 모두 인간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좋고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큰 국가가 될수록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는 최상의 공동체이자 최상의 선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1번에 국가는 개인의 도덕적인 능력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좋은 거예요. 2번에 국가의 목적과 구성원의 행복 실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형성된 공동체 맞고요. 국가 안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에서만 개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거고 국가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요.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비지배로서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위에서도 했지만 패티의 공화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공화주의. 그치? 현대. 공화주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요. 뭐한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뭐예요? 비지배.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비지배 뭐가 돼? 로서의 자유를 얘기한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은 비지배의 자유는 지배자의 태만에 의해 향연될 수 없고 단지 타인의 주변이 없기 때문에 누려지는 것도 아니래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네요. 비지배의 자유는 오직 계획에 의해서만 생기는 거고 주변에 있는 타인이 자의적인 간섭이 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법적, 사회적 장치, 그러니까 즉 법적인 장치가 마련될 때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지배로의 자유는 황야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도시에서의 자유를 요구하는, 그치, 현대에서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바로 보시면요. 비지배 자유는 법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이게 이제 법에 의한 거야. 법에 의한. 법에 의한. 그러니까 법에 구속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으로서 자유를 추구하는 거니까 1번도 조금 부담이 있었고요. 2번에 비지배로 자유는 실질적인 간섭이 없으면 실현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간섭, 즉 노예라고 해도 실질적인 간섭 없으면은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간섭이 없더라도 자의적인 지배를 가능하게 하면은 진정한 의미가 자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요게 실질적인 간섭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간섭이 없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자의적인 간섭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도 아니고요. 3번에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인 법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배하지 않는 거의 법은 자유와 실현에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지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법이 지배하지 않는 간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배는 하지 않지만 일종의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간섭을 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간섭을 하지 않고 방금 얘기했던 3번처럼 법에 의한 지배가 가능한 거지. 그리고 5번 보시면요. 지배와 간섭이 모두 사라질 때 진정한 자유가 실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배는 사라져야 되지만 얘는 없어져야 돼. 근데 간섭, 즉 법에 의한 간섭은 법과 같은 간섭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패티십니다. 그래서 5번을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뭐다?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회가 개인에 대해서 강제나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경우는 뭐한다?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해야 돼요. 즉, 사회에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내 자유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 하나밖에,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래.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가능해. 근데 이런 유일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해를 끼친다는 그런 거 전제 하나 빼놓고는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미래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다음 1번에 자신의 몸이나 뭐가 돼 정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주권자다 당연한 얘기고요. 2번에 보시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라고 얘기를 했고요. 3번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타인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으면 안 돼. 그런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 필요는 있지만 그걸 지나치게 간섭을 당하는 건 안 좋지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3번이고요.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대적인 자유,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타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게 해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되지.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요.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에서 지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있는 대로 고르면은 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러한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이상의 영감을 준 정치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뭐가 돼? 공화국이란 얘기는 법과 공동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대요. 실제로는 공화국을 인민들의 일들을 뜻한다고 말하면서 인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일꾼의 사람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키케로가 사실은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 나도 그렇게 핵심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했던 현대 공화주의자인 비롤리라는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법치를 통해서 자유와 뭐가 돼? 권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누구도 다른 시민의 멋대로 하는 자유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시민은 공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고,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4번이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패턴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뭐가 돼?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이에요. 또 이제 이 사람은 누군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었더라면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 방해받아서 내가 못하면 그만큼 나는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영역이 일정 한도 이상으로 축소돼 버렸어. 그럼 내가 강제로 받고 있다던가 어쩌면 노예가 되었다면 서술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제라는 것은 내가 그것만 아니면 이렇게 이제 행동했을 영역에 다른 사람이 의도적으로 간섭해서 다르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일종의 방해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벌린의 사실은 주장이에요. 그래서 벌린은 소극적 자유. 이게 이제 바로 간섭의 부재죠. 간섭을 하지 마라. 간섭의 부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인간의 뭐가 돼? 행위는 법으로 제한돼서는 안 되는 영역인가라고 해. 그러니까 인간 행위 자체가 법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그전에는 아니고요. 불간섭의 영역을 확대해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간섭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개인의 영역에 있는 개인의 영역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죠. 이게 바로
간섭이 없이 이게 이제 바로 소극적 자유라는 얘기야. 개인의 영역에 대한 얘기야. 그거는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에 사생활의 영역과 공적인 권위의 영역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 이게 이제 뭐가 돼요? 어디에 이제 사실은 경계는 어느 정도 사라져야 된다고까지는 얘기한 적이 않았어요. 일종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반드시 어느 정도 경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려면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적극적, 이걸 반대한 거잖아요. 적극적인 그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예, 소극적으로, 예, 즉 간섭의 부재를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러한 벌린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좀 굉장히, 예, 문제 푸는 데는 좀 까다로운 영역이 되는 거니까요. 잘 문제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잠깐 끊어서 실전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